비금전적인 자신의 꿈을 눈에 보이는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탁월한 방법들을 찾아내어 스스로 백만장자의 꿈을 이뤄낸 전 세계의 백만장자의 수는 약 5,608만 4천명. 이 중 무려 521만 1,000명이 작년에 이어 새로 백만장자가 되었고, 이는 1년 전보다 10.2%가 늘어난 규모인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무려 48.1%가 맨 주먹으로 자수성가하여 백만장자의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흥 백만장자들이 부를 쌓은 모습과 활동 분야, 그리고 기술 등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술가, 요리사, 레고 제작자, 다트 선수, 초콜릿 제조 판매업자, 발명가, 애견 훈련사, 인형 또는 완구 판매상, 그리고 인형 공연가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현금화하고 갖고 있는 열정과 초인적인 노력,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하여 비금전적인 자신의 꿈을 눈에 보이는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탁월한 방법들을 찾아내어 스스로 백만장자의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 이를 통해 돈을 벌어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그들에겐 꿈의 한계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를 꿈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자가 꿈을 현실로 만든 첫 번째 원칙, 꿈의 한계를 절대 두지 않는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언간생심,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돌려막기 위한 수십 개의 카드로 생활했던 어리석었던 제 20대 시절, 저는 언간생심,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은커녕 그저 마이너스 인생을 메꾸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증권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행했던 이유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꿈조차 꿀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사업가로 어느덧 경제적 자유의 꿈에 다다르며 깨닫게 된 것, 제 20대가 가난했던 이유는 돈의 개념이 전무했던 경제적 관념에서 보면 그저 넥타이를 하고 다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면, 그 첫 번째가 당시까지 저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를 그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도 없었고, 그러했기에 두 번째 이유로 당연히 돈을 버는 시스템과 절차에 노출된 경험 역시 전무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이유로 부자가 되기 위해 충분하고 중요한 만큼의 돈을 단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었기에, 비록 하루에 많게는 수조 원의 돈을 다루는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념을 갖기는커녕 매달 25일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만났던 한 사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지독한 가난을 달고 살았고, 대를 이어진 자신의 가난 때문에 아들을 두고 가출한 아내, 그 아들과 지하철 화장실에 신문지를 깔고 밤새 누가 들어올까 문을 참고 잠을 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 터벅터벅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눈에 띈 한 사람, 수억 원에 이르는 빨간색 스포츠카를 주차하고 내리는 한 젊은 신사를 보고 감탄하며 다짜고짜 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고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주식 중개인이고 숫자에 밟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한다면 당신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에 이끌려 그날부터 그는 비록 화장실에서 아들과 잠을 자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중개인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아들을 재우고 창가로부터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이용해 밤새 독하게 힘쓰면 물론이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 갈증을 참아가며 하루 200명의 고객들과 통화하면서도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며 꿈의 한계를 두지 않았던 한 사람. 그랬던 그는 지금 자신의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월스트리트에 전설이 되어 지금은 억만장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 가드너,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분을 알고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당시의 제 어리석음이나 나태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시 크리스 가드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꿈을 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꿈의 한계를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금붕어, 그 작고 앙증맞은 금붕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1년 전 한 뉴스에서였습니다. 그 뉴스에서의 금붕어는 제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금붕어가 아닌 거대한 열대어 그 자체였습니다. 조그마한 어항에 갇혀 헤엄치던 금붕어는 고작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작고 귀여운 모습이었지만
넓은 강에 방생된 금붕어는 그 한계를 모르고 자신 스스로 커지고 싶은 만큼 마음껏 커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의 처지를 스스로 이겨내며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작은 어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겨내어 내가 꿈꾸고 바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지금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용기와 삶에 대한 애착을 되찾아 나의 삶에 생기를 다시금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어항을 벗어나 꿈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크리스 가드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억만장자가 꿈을 현실로 만든 두 번째 원칙, 꿈을 향한 노력에 절대 한계를 두지 않는다. 당시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고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무모한 일, 대학 교수 및 전 세계 전문가 집단이 17년간 도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일에 도전하는 아마추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들처럼 뛰어난 지식도 경험도 전무했고 관련 지식 역시 없어 소위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그들은 심지어 현장에서 실험을 위한 계획들조차도 매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모든 악조건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들은 완벽한 계획 대신 일단 시작했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그 무모함 속에서도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시도, 한 달에 700번이 넘는 실험, 그리고 어느 달에는 모두 1000번이 넘는 실험을 끊임없이 실험했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실수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이를 다음 실험에 적용함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 대책 없는 아마추어들의 이름은 윌버와 오빌,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 성공시킨 바로 그 라이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 직후 자신들이 기울였던 한계 없는 노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행기가 떠있는 이유는 떨어질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 모두가 실패한다고 이야기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실패에 떨어질 시간이 없도록 불같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그 한계 없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며 우리가 알아낸 것, 하늘을 나는 비밀들이 단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어져 왔다는 사실에 너무도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망상에 그쳤을지도 모를 하늘을 날겠다는 그 꿈을 무모하리만치 한계 없는 노력으로 극복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1조 8,300원의 재산을 보유한 운동선수 중 유일한 억만장자인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든 비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아 나아가라. 그것이 무언가를 성취해내기 위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로저 베니스턴은 노력이 지겨워질 때조차도 한 걸음 나아가도록 자신을 독려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마침내 승리를 거머쥔다. 그는 한계 없는 노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여 반드시 부자가 되겠노라. 노력을 기울일 때마다 제게 투사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차디찬 강문을 벗어나기 위해 있는 힘껏 휘저는 날개짓과 창공을 날아오르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발길질, 비상을 꿈꾸는 거위들의 모습입니다. 가난이라는 차디찬 바닥을 딛고 비상을 꿈꾸는 우리의 노력과 매우 닮아 있는데 이는 노력의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가난이라는 차디찬 바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심지어 제가 만난 부자의 꿈을 이뤄낸 성공한 사람들의 노력은 마치 100m를 달릴 때 혼신의 노력으로 42.19km 풀코스를 달려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00m도 버거운데 42.195km를 100m를 달려갈 때 혼신의 힘을 매 구간마다 쏟아내며 결승점에 이른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고 마침내 찾아낸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로 하루하루의 매 성과를 시간대별로 기록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이 기록을 통해 저는 저의 선천적 나태함을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날 수 있었으면 물론이고 제게는 없었던 꾸준함과 끈기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일의 성과를 급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록 방법은 이루고 싶은 성과나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분단위로 기록된 그날의 성과를 하루를 마감하며 달력에 옮겨 적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세 가지. 하나는 내가 하루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일과 시간 동안 미흡했던 점을 쉽게 알아내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 물론이고 세 번째로는 이를 통해 보다 진화된 내일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시간대별로 기록된 성과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구체적인 목표로 간단하게 서술하여 기록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첫 번째
스스로가 이뤄낸 노력의 성과를 가시화시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옮겨 적는 동안 저도 모르게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마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 모든 기록을 통해 제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1년 365일 할 수 있는 경제까지 이르러 남들보다 더 빨리 부자에 이를 수 있는 저만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를 기록하는 목록표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반드시 3개월은 유지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시도할 때는 습관화가 되지 않아 한두 차례 실패하기도 했지만 마의 3개월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부자의 꿈을 가장 빠르게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저만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덤으로 평생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끈기와 집념, 그리고 제 한계 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꿈들이 이 기록들을 통하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들로 다가왔고 손에 잡힐 만큼 명확해지니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위해 온전히 집중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표에 집중하게 되니 간절함이 배가 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으며 이렇게 이루어진 한 번의 성공은 다른 성공을 만드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자 주춧돌이 되어 비로소 나의 삶이 부자의 삶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윈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의 목적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분명한 목적을 갖기 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나를 향한 마술은 목표가 설정될 때부터 시작된다. 목표를 설정하는 그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원칙 세 번째, 내 가능성에 대해 절대 의심치 않는다. 만약 당신 스스로가 정한 한계를 아무런 도전 없이 그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에겐 진실이 되어져 버린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글이었습니다. 최소한 20년 이상을 경제적 자유를 위해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체험한 세상은 안전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꿈에 대해서는 절대 그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그리고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모두는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만의 성장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스스로 편안함을 거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호주 성공 전도사 다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행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 충분히 익숙해져라.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계속 행하면 당신은 분명 언젠가는 당신이 정한 스스로의 한계가 분명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사상 최초 세계 탑5의 성과를 이뤄낸 차준환 선수.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수천 번의 점프를 시도했고 반복된 넘어짐으로 인해 엉덩이 뼈에 물이 차 수십 차례나 그 차오른 물을 빼내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물이 차자 그는 특단의 조치로 물이 차오르기 전에 엉덩이를 압박붕대로 바로 칭칭 감고 경기에 임했다고 했는데 어느 기자가 부상이 두렵지 않느냐 묻자 그딴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제가 약해지는 것 같고 제 스스로가 자꾸 한계를 만드는 것 같아 싫어요. 제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얼른 나가서 더 활기차게 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21살, 삶을 지배하는 작은 거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과 그들의 무대 올림픽은 절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빛나는 승리의 순간을 위해 주사바늘로 몸에 차오른 물을 빼내 압박 붕대로 감고 자신의 가능성을 단 한순간도 의심치 않았던 그들을 보며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지라도 단 한순간 제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혔던 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쪽팔리지 말자. 탐험가이자 변호사이며 CEO, 미술품 수집가, 그리고 세 아이의 아버지인 현존하는 최고의 탐험가 엘린 카게는 자신의 책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1600년의 세월을 관통하여 한계를 뛰어넘어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를 향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축적물이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성인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들에게도 자수성가하여 억만장자가 된 이들 모두에게도 그들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성공이란 절대 존재치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삶에서의 기적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에서의 기적은 철저하게 계산되어 우리를 맞이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절대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똑같이 살아도 좋을 만큼의 마음으로 오늘도 재도전에 나서게 되면 반드시 그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에 갖는 정해진 계산법입니다. 20대 시절 처음 도전에 나설 때 내가 갖춰야만 하는 도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무척이나 고민했고 우연히 찾아 들어간 시장 오기 아주 허름했던 동시 상영관에서 맞이하게 된 영화 터미네이터는 제게 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한쪽 눈이 사라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탱크로리의 그 거대한 폭발로 모든 생체 조직이 완전히 전멸했음에도 심지어 허리 아래가 완전히 뭉개졌음에도 그는 단 한 번의 주저함과 멈춤 두려움까지도 잊은 채 오직 자신만의 목표만을 쫓고 또 쫓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압도됨은 물론 당시 얻었던 그 전율은 소름이 끼칠 만큼 저돌적인 집중력과 몰입이 그것이었고 바로 내 자신이 갖춰야만 하는 도전에 대한 능력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나마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나약한 가난한 근성들을 몰아세워 그 빈자리를 강한 도전의 근성으로 채우기 위해 100번 이상 보며 제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주입이 되도록 갖고 있던 모든 노력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터미네이터 T800이 불가능한 일에 나설 때마다 하던 말 RB100은 잠시 잠깐 실패하여 좌절했을 때마다 세상에게 울부짖듯 말했던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말로 대신하며 재도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친듯이 도전에 임하며 알게 된 나름의 3가지 도전 방식은 가장 첫 번째로 도전이 내 몸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 능력의 10% 이상 얻어낼 수 있도록 몰입해가는 것인데 자원봉사를 나가 설거지를 하든 회사에서 내년을 위한 경영기획서를 만들든 내 능력의 10% 이상을 더 내려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그 습관이 제3 전반에까지 미치게 되자 제 주위에서는 역시 당신이 하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반응을 의도치 않게 얻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것이 바로 나를 남들과 뚜렷하게 구별짓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성공을 위한 차별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내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여기에 10% 이상의 성과를 내어야 할 때는 통상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50% 이상 즉 150%를 쏟아 부어야만 얻을 수 있고 그렇게 150%의 도전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잊어 도전의 과정에서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되고 과정마다에서 성취감을 얻으면서는 급기야 성공의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 방식은 그런 150%의 도전을 끈질기게 이어갈 수 있도록 나만의 성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전에 행했던 도전의 성과들을 모두 숫자로 기록하고 다음 도전에 나설 때마다 그 수치에 따라 나를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매번마다 도전의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고 저의 경우에는 그 기록들조차 도전의 항목들마다 별도로 관리하여 캐나다 현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현지 노무 관련 공부를 할 때나 경영 기획을 위한 ER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부를 할 때나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창업 영어 공부를 할 때마다 해도 모두 따로 구분하여 도전 성과들을 관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도전에 나서며 그 도전을 위해 내가 얼마의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분배해야 110%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이 매우 자연스럽게 세게 됐고 다음 도전에 나서면서는 그 도전을 위해 얼마만큼의 도전을 투자해야만 110%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시간 계획과 설계까지도 함께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만의 도전 방식을 만드는 방법은 나에 대한 칭찬과 동료 그리고 특히나 실패했을 때 질책하는 대신 이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다음 도전에는 무엇을 수정하고 고쳐야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가르침을 주었고 그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비록 힘겹고 고통스러운 도전의 과정일지라도 끈질기게 버텨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다음 도전에 나서 믿음을 갖고 내 자신에 대해 더 큰 노력으로 보답하려는 동기부여까지도 함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참가자가 참가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뉴스에 올라가며 누군가가 알아주는데 내가 제 아무리 열심히 좋은 것을 죽도록 해도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 아직 젊어 기회가 많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서 조금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 몇 안 남은 기회를 잡고자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도전의 길은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누가 알아주는 길이 아니며 심지어 제 아무리 노력하며 달려나가도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 아득한 조바심까지도 느끼게 만드는 길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모든 길을 어김없이 건너왔던 저의 20, 30대를 지나 어느덧 꿈의 문턱에 다다라 깨닫게 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길을 걸으면서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여전히 바닥만을 응시했던 시선을 정면으로 올려세워 응시하고 그렇게 한번 정면을 응시하게 된 나의 시선은 나도 모르게 두 어깨를 곧게 펴 만들고 곧게 펴진 어깨가 그동안 움츠려왔던 내 가슴을 늘려세워 펴지게 만들면 그 빈 공간을 자신감들이 들어와 채우게 되면서 나의 도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도전을 나에게 주는 또 다른 기회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도전은 결코 급진적이도 성급하지도 그렇다고 절대 화려하지도 않지만 방을 이틀만 쓸지 않아도 수북히 쌓이는 먼지들처럼 내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움직여 내 어깨를 채우고 결국 내 몸 전체까지도 감싸 안는 것인데 그 답답함을 견디고 버텨내고 이겨낸 나에게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 나를 성공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시작이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게 되면 그 오늘이 바로 나의 도전을 만들고 결국엔 나를 성공으로 받들어 마침내 내가 꿈꾸던 경제자의 정상에 서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의 어느랬던 20, 30대를 이끌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그 당연한 이유를 품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 어디에 계시든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귀한 걸음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스노우폭스 김성호 회장의 한 인터뷰 기사에 나름의 경험을 얹어 소개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은 펌으로 하는 것도 그렇다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내 가족을 나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그 노력들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구원자의 그 처절함에 가깝습니다. 한 인간이, 한 가족이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나는 노력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율법과도 같습니다. 가난했을 때의 상태는 부자가 되었을 때의 상태보다 인간 본성을 유지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에 나로 인해 내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고 그 노력들의 정도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구원의 노력과 맞먹고 그 노력의 가치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복용할 수 있을 때라야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상기해야만 합니다.